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 되면 뭐 라흐마니노프, 뭐 차이코프스키 들어봤어요. 이름들은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정작 어떤 음악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 공부를 좀 대충 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한편으로는 다 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문정숙 대표님 모시고 공연 이야기와 함께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를 맡고 있는 문종숙입니다. 첼로를 전공해서 첼로를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네. 저희 단체는 모두 다 지역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여수를 사랑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다시 여수에 와서도 또 음악을 할 수 있는 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공연명이요. 러시아 음악여행 피아노 협주곡의 밤입니다. 특별히 이 러시아 음악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러시아 음악은 좋은 연주는 곧 많은 재원이 리코로 좋은 연주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민간 오케스트라로서 항상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물론 그 작품들이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지만 편성이 좀 작아요. 고전파 시대는. 그래서 40여 명 정도면 충분히 연주를 할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재원이 작으니까 그 곡 중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공연을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낭만파 시대 음악으로 시선을 돌려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네. 앞서서 공연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 피아니스트 김준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김준 선생님은 프로필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훌륭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클래식 음악가의 길로서는 엘리트 코스만 밟은 분인데요. 서울 예고를 나왔고 그 중에서도 거기에서 수석 전부 입학 그다음에 졸업 다 했고요. 한예종에서도 또 두각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독일 마나임에 가서 이제 디플롬을 거기서 받았어요. 예. 근데 공부를 하고 온 그 나름대로의 코스도 중요했지만 11살 때 KBS 교향악단과 서울시향하고 협연을 했다는 게 11살 때요. 네. 단독으로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연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분과 저희가 7년 전에 14년도에 같이 베토벤 황제를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수에서요? 네. 네. 에올마루에서 공연을 했는데 리허설을 하기 전에 혼자 너무 피아노 앞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에 목이 마를 것 같아서 제가 생수를 가지고 갔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또 그 부분을 치고 아주 작은 부분인데 또 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리듬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주지 못하고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연습을 이렇게 마친 것 같아서 물을 전해준 기억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감성적이면서 열정도 있는데 그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대단하게 뭐랄까 숨을 그냥 거기 앞에서 막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역시나 이제 본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와 같은 거를 피드백을 받으셨더라고요. 관객분들도. 네. 그래서 함께 공연장에 있던 분들이 그 공연을 마치고 나서 전부 막 기립박수 치고 엄청난 환호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천재 같은 분인데 그분도 노력을 그렇게나 뒤에서 공연을 어. 위해서 하신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이제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는 금방 지나갔는데 길다고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이라는 게 감개무량하고요. 뒤돌아서서 이렇게 발자취를 봤을 때
힘든 이제 순간도 많았죠. 민간 오케스트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1회 창단 연주하고 없어지는 단체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10년을 재원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했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스스로 돈을 각자 모아가지고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개인 제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각 단원들께서 조금씩 모으시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단원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고요. 음악에만 집중하게 하고 싶었고 공연 티켓도 한 번도 같이 팔자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네. 그냥 항상 연습에 집중하고 음악을 진실하게 대하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같이 함께 찾아가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거는 66명이에요. 더 늘었네요, 2배 오히려. 이상이 네네. 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수의 아들, 딸들이 외지에서 공부를 하고 음악 공부를 마치고 유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행복한 무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여수 심포니가 펼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도 느끼고 우리 단원 선생님들한테 또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에 기반을 둔 오케스트라인데 의미 있는 공연도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자랑도 좀 해주시죠. 제가 뭐 자랑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희는 이제 섬 박람회를 지금 전라남도와 여수에서 한꺼번에 같이 섬섬 여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수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가설 수 있게 할까. 그걸 이제 생각하다가 음악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에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섬 중에서 우리 여수는 대표하는 오동도가 있고 금오도가 있고 그다음에 더 멀리 가서는 손죽도가 있어요. 이제 그 섬에 관한 낭도도 있고 여러 가지 섬들이 있지만 하도 섬까지 해서 작년에 5군데를 섬에 관한 노래를 창작해서 발표를 했고요. 손죽도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쟁터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이대원 장군의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곡으로 이렇게 만들고 가사를 그 시비가 있어요. 손죽도에 가면.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곡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청중들에게 전부 들려드렸던 행사를 했습니다. 네, 화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저 뒤에 배경도 그 음악에 맞는 섬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저거는 손죽도는 아니고요. 섬에 관한 이제 드론을 띄워서 직접 촬영을 네, 촬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는 거를 이제 공연 중에 함께 볼 수 네네 있게 같이 볼 수 청중들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 보통은 뒤 배경이 없이 이제 앞에 있는 뮤지션들에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뒷 그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네요. 네, 네. 훨씬 더 지루하지 않게 정말 섬에 관한 음악을 연주를 그러니까 하는데 느낌이 더 섬을 오는 것 같아요. 네,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수 사건에 관련된 또 공연도 있으셨다고요. 여순 사건은 잘 아세요? 여순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나 저희도 깊게 다 알겠습니다만 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4년 전만 해도 그냥 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여수에 살고 있어도 잘 몰랐는데 그 이야기들을 저한테는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4년 전에 어느 날 4.3 추모식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가서 추모식에 참석을 하고 평화공원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학살을 당했던 장소와 그다음 그들의 유족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들이 하는 행사들을 보고 했을 때 아, 정말 여수와 많이 연계가 돼 있는 사건이었구나도 알게 됐고 네. 제주도는 거의가 같은 날 제사가 많아요. 같은 날 많이 죽어서 근데 그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을 얼마나 마음 아프고 해도 그분들도 말을 못 하고 참고 있는 게 있었지만 우리 여수의 여순 사건을 겪는 분들도 인연 간의 갈등이 많지만 서로
유족들 간에도 평탄하지 못한 굴곡진 마음도 있었고 화합은 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예술로 좀 승화를 시켜볼까 하다가 만들어내는 게 여순 사건,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제목을 정해서 창작 오페라로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또 네네. 이루어졌던 창작 오페라예요. 지금 나오는 프리마돈나는 강혜명 소프라노인데요. 이태리, 프랑스, 파리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조수미 선생님의 다음을 지금 이어갈 프리마돈나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예. 네. 라트라비아타를 외국에서 공연을 할 때 동양인은 잘 안 뽑아요. 근데 최초로 동양인이어서 라트라비아타의 뽑히신 주연으로 분이에요? 뽑혔던 프리마돈나예요. 이번에도 저분이 저희 주연을 맡아서 참 의미가 있네요. 네, 오실 거예요. 저분은 제주 4.3의 유족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공감대 형성이 잘 되고 그러겠어요. 네, 기획 자체 할 때부터 진실하게 음, 같이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더 갖고 나가시겠습니다. 뭐 관련된 지역의 이야기들 앞으로 해오신 것들 여태까지 해왔던 걸 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실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희 여수에서는 관광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고 이제 여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고 싶은 도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문화적인 콘텐츠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수에 대해서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 침묵이다 했을 때 특별법 제정이 돼서가 아니라 알리는 차원에서 문화적인 콘텐츠로 저희는 여순 사건이 되면 상정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여쭙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저희 단체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사람이었습니다. 지휘자님과 그리고 우리 단원들, 단원 선생님들이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되고 정말 함께 이렇게 성장해가고 같이 이끌어온 셈인데요. 저희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다른 것보다도 지역민과 소통하는 친구 같은 오케스트라가 되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해서 음악적으로 승화시켜서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작 오페라 침묵이 10월 19일, 20일 이렇게 또 예술가로 대극장에서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세종문화회관 공연 또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 역시 잘 준비하셔서 지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